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11월 24일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는 딱 2주 12월 5일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노후 생활과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연구해온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김지원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능력이나 체력 부족이 아니라 정보 부족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었어요. 아침 일찍 주민센터는 벌써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많은 분들은 오늘이 신청 첫날인지도 모르고 평소대로 집에만 계실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기간을 몰라서 그 중요한 2주를 놓치고 그 결과 1년을 그대로 집에서 보내신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루 3시간 일하고 29만 원, 4시간 도우면 76만 원, 조금만 도전하면 2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까지 계세요. 이게 다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나이에 가능한 일자리, 하루 몇 시간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3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한 행정용어 없이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일 없이 쉬고 계신 분, 용돈이 빠듯한 분, 또는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내 상황을 한 줄만 적어두고 오늘 끝까지 함께 가보세요. 작년에 수원에서 72세 이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경비 일을 12시간씩 하다가 무릎과 허리가 더는 버티지 못해 일을 그만두셨어요. 한두 달만 쉬자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점심 지나면 마음이 허전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져 반년이 훌쩍 지나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용돈이 없으니 자식에게 말하기도 미안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는 마음 때문에 첫걸음을 못 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가 노인 일자리 곧 시작한다더라. 이 말을 하자 작년에 놓쳤던 그 2주가 떠올라 올해는 절대 놓칠 수 없다며 주민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익활동 안내를 받고 지금은 공원 정리 일을 하루 3시간 하세요. 첫 월급 29만 원을 받아들던 순간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표정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65 박영자 할머니는 혼자 지내는 외로움 때문에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린이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소개받아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선생님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들 덕분에 마음속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졌다고 합니다. 한 달 76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110만 원이 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부산 김철수 67세님은 경비 일을 그만두고 나서 스스로를 늙었다, 못한다라고 단정했지만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신청 방법과 준비 사항을 모르시면 오늘 들은 모든 정보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바꾸는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공익활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체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회도 많은 편이죠. 박영수 68세님은 하루 2시간 반 동안 공원 정리 일을 하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인데 힘들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한 달에 29만 원을 받으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에 더해지면 생활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공익활동을 신청하려면 오늘부터 주민센터에 가서 공익활동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거주지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활동지를 연결해 드릴 거예요. 단 직장 가입자이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요양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제한이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까지 무리 없이 움직이실 수 있나요? 2~3시간 정도 천천히 걷고 서 있을 수 있다면 공익활동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체력에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요양원 같은 곳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거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거나 학교에서 안전 지도를 하는 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와 건강 점수가 모두 올라갔다고 해요. 사람을 직접 만나고 돕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도 크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큰 거죠. 강미선 66세님은 어린이집에서 오전 4시간 동안 일하십니다. 아이들 점심 준비를 돕고 낮잠 재울 때 곁에서 지켜보는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76만 원을 받으세요. 공익활동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길지만 그만큼 소득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일자리를 신청하려면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서 사회서비스형을 먼저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여러분의 경력이나 성향을 듣고 맞는 곳을 추천해 줄 거예요. 다만 기본 체력이 필요하고 서 있는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아이들과 어르신 중에 어디가 더 어울리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따라가려면 약간의 체력이 필요해요. 반대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은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편이에요. 본인 성향과 맞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이건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 업무를 배우고 일정 기간 후에는 정식 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계시고 월 200만 원대를 수령하는 분들도 많아요. 김동수 62세님은 물류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정식 직원이 되셨어요. 한 달에 210만 원을 받으세요. 처음에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나이와 경험을 존중해주는 분위기 덕분에 지금은 아주 만족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물류창고 관리 업무에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니어 인턴십을 신청하려면 노인 일자리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공고가 열리면 그때 지원하시면 돼요. 단, 이 일자리는 하루 8시간 근무할 체력이 필요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라서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구조예요. 나는 지금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내 체력을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기록에도 남고 다음 기회에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을 때만 도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건강 기준도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민수 70세님은 상담을 받을 때 담당자가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혼자 이동이 가능하신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 세 가지였어요. 이분은 모두 가능하다고 답하셨고, 공원 정리 일자리에 합격하셨습니다. 주민센터까지 혼자 다녀올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기본 조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일자리마다 요구되는 체력 수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기본은 혼자 이동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만약 이동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자리가 더 확대됐습니다. 한미숙 71세님은 2년째 활동하며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고 계세요. 처음에는 경쟁이 심할까봐 걱정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경쟁보다는 기간을 놓치는 게 훨씬 더 큰 손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경쟁이 걱정됐나요? 아니면 정보 부족이 걱정됐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를 알고 제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아요. 오히려 준비 없이 갔다가 서류가 부족해서 다시 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노인 일자리 준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력에 표시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날짜를 까먹어서 기회를 놓치세요. 머릿속 기억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 사이에 주민센터에 방문할 날짜를 하나 골라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아니면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셔도 좋습니다. 언제 가시겠어요? 오늘 당장 가시는 것도 좋고 내일이나 모레도 괜찮아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 몰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증 준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신분증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면 신분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상담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갑 한 칸을 지정해서 신분증은 항상 거기에 두세요. 영상이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서 신분증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찾아서 정해진 자리에 넣어두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유형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도 포기 위험이 커져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인턴십 중에서 1순위를 하나만 정하세요. 내 체력과 생활 패턴을 생각해서 가장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가나요? 편하게 2~3시간 일하고 싶으면 공익활동,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하고 싶으면 사회서비스형, 제대로 된 소득을 원하면 인턴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상의하는 겁니다. 특히 손자, 손녀를 봐주고 계시거나 집안일을 주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겹칠 수 있어요. 미리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고 시간 조율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나요?
자식분들께 말씀하시면 대부분 응원해 주실 겁니다. 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생기니까 가족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에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반대하시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충분히 대화하세요. 5번째는 첫 달을 적응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첫 주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생활이라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물을 꼭 챙겨서 다니시고 쉬는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배려해 주실 겁니다.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 3주 정도면 몸이 익숙해진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은 집에 돌아와서 푹 쉬시고 무리한 다른 약속은 잡지 마세요. 적응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6번째는 떨어져도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신청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물어보세요. 건강 문제인지 서류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보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매년 새로운 기회가 열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7번째는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같은 동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이 가면 덜 떨리고 서로 힘이 됩니다. 실제로 친구들끼리 함께 신청해서 같은 장소에 배치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하는 동안 외롭지도 않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죠. 8번째는 건강 체크를 미리 하는 겁니다. 만약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유지하세요. 면접이나 상담 때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하게 답하되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9번째는 복장을 단정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첫인상이 중요해요.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형이나 인턴십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면접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신경 쓰세요. 10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 제도 자체가 시니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신청 첫날을 맞아 3가지 주요 일자리, 각 일자리의 조건과 월급, 그리고 오늘 바로 해야 할 준비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나이 들면 일자리가 없다, 힘들고 돈도 적다, 이런 말들은 이제 옛말입니다. 내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고르고 2주 안에 신청해서 29만 원, 76만 원, 200만 원 이 3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제 선택지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 몫이다. 노인 일자리는 푼돈이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내 체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만들 수 있다. 시니어 전용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집에만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무료함과 외로움이 쌓이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커져요. 실제로 일자리를 놓친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사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움직이면 아침에 나갈 이유가 생기고 내 힘으로 쓰는 돈이 생기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와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뇌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소속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일자리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걸 봤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 하루의 목적,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게 일자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한 가지는 달력에 주민센터 갈 날짜를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달력을 꺼내서 이번 주 중 하루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신분증 챙겼는지 확인하고 편한 옷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합격 후 한 달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생활이 더 든든해지는지 실제 예산표로 알려드릴게요. 29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비를 짜고 76만 원이면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게 합리적인지, 200만 원을 받으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언제 방문하실 계획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